안녕하세요. 볼락낚시 갔다가 빈통만 보고 돌아온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오늘은 그 아쉬움을 짜릿한 손맛으로 확 바꿔줄 프로들의 비밀 노하우 남김없이 풀어드리겠습니다. 낚시터에서 이런 생각 꼭 하게 되잖아요. 아니, 저 사람은 계속 잡는데? 내 낚싯대는 왜 말뚝이지? 바로 그 한 끗 차이. 그게 어디서 오는지 오늘 제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운이 아닙니다. 꾸준하게 잡아내는 건요, 물고기의 습성을 정확히 꿰뚫고 파고드는 치밀한 전략의 결과물이라는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낚시를 아예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려줄 실전 팁들 하나씩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만 제대로 챙겨가셔도 다음 출조는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첫 번째 비결은 바로 사냥입니다. 더 이상 하염없이 기다리는 낚시는 그만. 우리가 직접 볼락을 찾아내고 영리하게 낚아채는 진짜 사냥의 기술을 배워보자고요.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강력한 기술이죠. 바로 수심층 탐색.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루어를 던지고 마음속으로 숫자를 세면서 가라앉히는 거예요. 하나, 둘, 셋. 10초 세고 감아봤는데 반응이 없다? 오케이. 그럼 다음엔 15초. 그래도 없다? 그럼 20초. 이렇게 층층이 훑어내려가는 거죠. 마치 레이더로 스캔하듯이 말이에요. 볼락이 숨어있는 바로 그 황금 수심층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다가 툭 하고 입질이 한 번이라도 왔다. 와, 그럼 진짜 잭팟의 신호입니다. 볼락은 절대 혼자 다니지 않거든요. 때로 몰려다녀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친구들이 바글바글하다는 뜻이죠. 다른 데 불 필요 없어요. 바로 그 자리, 그 수심층만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쿨러를 채우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에요. 그런데 루어에 영 반응이 없다면 미련 가질 필요 없습니다. 그때는 과감하게 생미끼로 바꿔야죠. 입을 꾹 닫고 버티는 예민한 볼락들한테는요, 이 살아있는 미끼의 냄새와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그 어떤 화려한 루어 액션보다 훨씬 강력할 수 있거든요. 이런 유연한 판단이 바로 고수와 하수를 가르는 차이점입니다. 몸부림치는 물고기가 최고의 루어다. 이건 진짜 아는 사람만 아는 고급 기술인데요. 한 마리가 걸려서 막 버둥거릴 때 생기는 파장과 소란이 주변에 있던 다른 볼락들의 호기심이나 경쟁심을 자극해서 오히려 고기들을 불러 모으는 효과를 내는 거죠. 그래서 한 마리 걸었을 때 바로 확 끄집어내지 않고 잠깐 기다려주면 연달아 추둑하고 입질이 들어오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파트, 장비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최고의 전략도 무기가 받쳐주지 않으면 소용없겠죠. 족과의 차이를 만드는 그 결정적인 도구와 디테일,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볼락낚시 장비의 철학은 딱 하나, 가벼움입니다. 장비가 가벼우면 덜 피곤한 건 물론이고 더 중요한 건 낚싯대가 마치 내 손의 연장선, 내 심경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볼락이 툭 하고 아주 미세하게 건드리는 입질까지도 손끝으로 짜릿하게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거 아마 많은 분들이 정반대로 알고 계실 거예요. 야광 루어, 무조건 밝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완벽한 충전 시간은 놀라지 마세요. 단 0.5초입니다. 랜턴 불빛에 길게 비추는 게 아니라 그냥 스치듯이 착 하고 비추는 은은한 빛. 이게 핵심이에요. 너무 과하게 밝은 빛은 오히려 경계심 강한 볼락들을 다 도망가게 만드는 역효과를 냅니다. 그리고 이런 작은 도구들이야말로 현장에서 겪는 온갖 난감한 상황에서 우리를 구해줄 진짜 구원투수들입니다. 바늘 깊숙이 박혔을 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헤드랜턴이 딱 꺼져버리는 아찔한 순간, 다들 경험 있으시죠? 이런 사소한 준비가 결국에는 족과로 이어지는 법입니다. 채비가 툭 터지는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마찰열이에요. 매듭을 꽉 조일 때 생기는 열이 낚싯줄을 미세하게 손상시키는 거죠. 이걸 막는 방법은 너무 간단해요. 매듭을 꽉 당기기 전에 물이나 침을 살짝 묻혀주기만 하면 끝! 이 간단한 습관 하나가 내채비의 강도를 100% 지켜주는 겁니다. 낚시 끝나고 피곤하시더라도 딱 1분만 투자해보세요. 소금기를 머금은 낚싯대와 릴을 민물로 가볍게 한번 헹궈주는 것만으로도 장비 수명이 몰라보게 늘어납니다. 내 소중한 장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어쩌면 오늘 얘기 중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진짜 고수는
고기를 잘 잡는 걸 넘어서 바다를 존중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죠.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할 낚시의 규칙입니다. 숫자 15cm. 이건 우리가 미래의 손맛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약속입니다. 기준보다 작은 볼락은 사진만 찍고 다시 바다로 돌려보내주세요. 그럼 더 큰 손맛으로 우리에게 보답할 겁니다. 즐거운 손맛은 결국 안전한 발밑에서 시작되잖아요. 구명조끼는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필수예요. 어두운 갯바위에서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중요하고요. 따뜻한 음료 한 잔과 여벌의 옷은 밤날씨의 집중력을 끝까지 지켜주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줄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 낚시터를 모두가 오랫동안 즐기려면 이 약속은 꼭 지켜야죠. 내가 가져온 쓰레기는 내 손으로 다시 가져가고 서로의 거리는 존중으로 지켜주는 것. 이런 작은 배려들이 모여서 더 즐거운 낚시 문화를 만드는 거니까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한 모든 조각들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사냥법, 장비, 그리고 규칙까지.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프로들의 진짜 비밀은 과연 뭘까요? 프로의 비밀은 무슨 마법 같은 비법이 아니에요.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수심층 탐색, 튼튼한 매듭, 장비 관리, 안전 수칙 같은 이 수많은 디테일의 합이 결국 남들과는 다른 조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보세요. 대박 조과는 어느 한 가지 요소로만 결정되지 않아요. 물속을 읽는 현장 전략, 나에게 믿음을 주는 장비, 그리고 모두를 위한 안전과 에티켓까지. 이 모든 것이 조화롭게 맞물릴 때 비로소 완성되는 거의 종합 예술과도 같은 거죠. 꼭 기억하세요. 결국 조과를 결정하는 건 정말 사소한 차이입니다. 매듭에 침 한 번 바르는 정성, 루어에 빛을 스치는 그 0.5초의 감각, 이런 디테일 하나하나가 모여서 여러분의 쿨러를 가득 채우게 될 겁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비법들로 이제 여러분은 훌륭한 전략가가 되셨습니다. 더 이상 운에 기대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 스스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자신감 넘치는 낚시를 즐길 시간입니다. 자, 마지막 지분입니다. 오늘 배운 것들 중에 다음 낚시에 가서 이건 내가 당장 실천해봐야겠다 싶은 거 딱 한 가지만 꼽아보세요. 0.5초의 불빛인가요? 아니면 수심층 탐색인가요? 그 작은 변화 하나가 여러분을 고수의 길로 이끌어줄 겁니다.